작년 연말정산 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똑같이 500만 원을 썼는데 형은 고작 10만 원 환급받고 저는 거의 80만 원을 돌려받았거든요. 연봉은 형이 8천만 원 넘고 저는 3천만 원대인데 말이죠. 처음엔 당연히 계산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오류 아니냐고 형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오류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더라고요. 7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숨겨진 공식이 따로 있다는 거요. 형도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몇백만 원씩 내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받냐고 따졌어요. 근데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니까 결국 납득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년 연말정산 때 형제 중 누가 받아야 가장 유리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전 체크리스트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가족 단톡방이 술렁이죠. 이번에 부모님 병원비 누가 공제받을래? 이 질문 하나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작년엔 형이 받았으니까 올해는 내 차례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감정 싸움 시작이에요. 여기에 실제로 병원비는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이런 말까지 나오면 명절 때보다 더 불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의료비 공제는 감정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효도를 더 했는지, 누가 장남인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숫자로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매년 똑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문제로 형제 사이가 멀어진 케이스를 여러 번 봤어요. 명절 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10년은 써먹으실 수 있어요. 형제 간의 오해도 없어지고 환급액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작년에 입원도 하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면서 병원비가 총 500만 원 나왔어요. 형 연봉은 8,200만 원이고 저는 3,800만 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형이 세금도 더 많이 내니까 형이 받는 게 유리해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거든요.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시면 계산 자체가 틀어집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세액 공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이 있어요. 바로 총급여의 3%라는 기준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3% 때문에 고소득자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형 연봉 8,200만 원에 3%를 계산하면 약 246만 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부모님 병원비 500만 원 중에서 앞에 246만 원은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4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이론상으로는 약 38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형이 받은 건 고작 10만 원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형은 이미 기부금이랑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로 세액 공제를 거의 다 써버렸어요. 납부할 세금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없는 세금에서 더 깎아줄 순 없잖아요. 이게 고소득자의 함정입니다. 형은 연간 소득세만 1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미 다른 공제로 상당 부분을 돌려받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를 추가로 받아봤자 환급 여력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연봉 높은 사람이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손해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엔 제 계산을 보시죠. 제 연봉 3,800만 원의 3%는 114만 원입니다.
부모님 병원비 500만 원에서 114만 원을 빼면 386만 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여기에 15%를 곱하면 약 58만 원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형보다 20만 원 정도 더 많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세액 공제를 거의 안 썼거든요. 기부도 안 하고 보험료도 최소한만 공제받았어요.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충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의료비 공제 58만 원이 거의 그대로 환급으로 이어졌어요. 게다가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합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은 거의 8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형보다 무려 70만 원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처음 환급 통지서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미안해서 계산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형도 이해하시고 오히려 너한테 맡기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숫자로 보여드리니까 납득이 되셨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연봉이 높다고 의료비 공제에서 무조건 유리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는 무진세처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제율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15%로 고정이에요. 대신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문턱도 같이 높아지죠. 그래서 고소득자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다른 세액 공제를 많이 쓴 분은 추가로 환급받을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형제 간에 감정 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세무사들도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연말정산 상담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다른 세액 공제 얼마나 쓰셨어요? 예요. 그만큼 중요한 변수라는 겁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가정이라면 특히 저소득자 쪽이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지인분 사례인데요. 부모님 병원비가 320만 원 정도 나왔대요. 누나 연봉은 4,800만 원이고 동생 연봉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연봉 차이가 60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누나 쪽 3% 기준은 144만 원, 동생 쪽은 126만 원이 나옵니다. 공제 대상 금액 차이를 계산해보면 약 18만 원 정도예요. 이걸 환급액으로 환산하면 2만 7천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차이면 누가 받든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누가 받았는지, 올해 누가 더 여유 있는지 이런 걸로 편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2만 원 때문에 형제 사이 틀어질 필요 없잖아요. 이 지인분은 그냥 번갈아 가면서 받기로 했대요. 홀수해는 누나, 짝수해는 동생 이런 식으로요. 그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차이가 미미하면 굳이 매년 계산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연봉 차이가 1천만 원 이하고 부모님 병원비가 300만 원 전후라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실 거예요. 이럴 땐 편하게 정하시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진짜 함정이 숨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 병원비는 420만 원이었고 형 연봉은 6천만 원, 동생 연봉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동생이 유리해 보이죠? 3% 문턱이 낮으니까요. 근데 이 동생이 평소에 기부를 엄청 많이 하는 분이셨대요. 교회 11조도 내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해서 기부금 공제를 이미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 보험료 공제까지 합치니까 세액 공제를 상당 부분 써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를 받아봤자 실제로 환급받을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형은 기부도 별로 안 하고 보험료도 최소한만 내니까 세액 공제 여력이 충분했어요. 결국 형이 받는 게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단순 계산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케이스에서 동생이 단순 계산만 보고 자기가 받겠다고 했으면 형보다 30만 원 정도 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받으니까 거의 최대 환급액에 가깝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다른 세액공제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 보험을 여러 개 드신 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셔야 할까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자매 각자의 연봉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세전 연봉 기준입니다. 두 번째, 각자 연봉의 3%를 곱해서 문턱 금액을 계산하세요. 세 번째, 부모님 의료비 총액에서 각자의 3% 금액을 빼보세요. 네 번째, 남은 금액의 15%를 곱해서 이론상 환급액을 계산하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각자 이미 사용한 세액공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얼마 썼는지, 보험료 얼마 냈는지, 신용카드 공제 얼마 받았는지 다 확인하셔야 해요. 납부할 세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 순서만 지키셔도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엑셀에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서 매년 쓰고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숫자만 바꿔서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활용하시면 더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형제간에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 정하지 말고 숫자로 계산해보자. 누가 더 많이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됩니다. 엑셀에 간단하게 표 만들어서 계산 결과 보여드리면 더 좋아요. 제가 실제로 형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엔 형도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왜 내가 받냐고 했어요. 근데 엑셀로 계산 과정 보여주니까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괜히 미안해서 양보했다가 수십만 원 손해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손해볼 이유 없어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최대한 환급받는 게 가족 전체한테 이득이에요. 그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 더 보태드릴 수도 있고요.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면 많이 받는 쪽이 적게 받는 쪽한테 일부 나눠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50만 원 더 받으니까 20만 원은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구조를 확실히 이해해 두시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감으로 대충 정하시면 매년 똑같은 갈등이 반복돼요. 왜 작년엔 형이 받고 올해는 내가 받아? 이런 말 나오기 싫으시죠? 그럼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3% 기준이 얼마인지, 세액공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환급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네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계산기 한 번만 두드려 보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부모님 연세가 드실수록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그럴수록 의료비 공제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지금 제대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부모님 요양비가 나올 때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요양병원비, 간병비, 이런 것도 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쓸 수 있는 지식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제 영상 저장해두시고 내년에 또 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형이냐 동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연말정산 시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